반갑습니다. 오늘은 내원 조절 건강법에 입각한 안전한 땀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감기 몸살 앓고 몸이 개운하지 않을 때는 땀내기를 해서 가뿐하게 만들어 왔죠. 그러나 이제 그 방법이 잘못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오늘 안전한 땀내기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니까 여러분 들어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우선 그 예로부터 내려온 땀내기 부작용을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몸에 고열이 날 때 땀내기를 하면 열이 내리고 몸이 풀어지죠. 그 고열이 난다는 것은 몸에서 땀을 배출하거나 이 열을 빼내는 그 조절작용이 안 되면서 몸에 고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땀내기를 해서 열을 빼면은 열이 이제 내려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열을 가할 때 그 순간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순간에 조심을 해도 그 사람의 야간고, 예를 들자면 기관지가 야간합시다. 기관지가 야간 사람이 그 고열로 땀내기를 하게 되면 그 땀내기를 해서 몸은 가뿐해졌을지라도 다음에 기관지에 염증이 이제 생기면서 기침을 장기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또 늘 평상시에 방광약에서 방광염 같은 게 생기는 사람이 땀내기를 했다면은 몸은 가뿐해졌어도 방광 쪽에 염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장이 약한 사람, 어디가 약한 사람 이런 데 굉장히 이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심스럽게 이불로 땀을 내도 그런데 한증막이나 사우나 가서 아무데나 땀을 이제 그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낼 때는 부작용이 심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건강한 사람은 고열로 땀을 내도 얼마든지 문제가 없겠죠. 물론 계속하면 그것도 안 좋지만은.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땀내기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병증 후에 땀내기를 해야 됩니다. 병을 낫고 나면은 아직은 낫기는 나섰어도 이 조절 능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뭐 하면 그냥 열이 막 오르고 조금 이렇게 더워서 이렇게 옷을 벗으면 또 서늘해지고 이렇게 되풀이 되면서 종잡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병 끝에는 그 상태가 한동안 지속됩니다. 만약에 감기 몸살이어가지고 고열이 났다. 무슨 뭐 기관지 염증이 생겨서 막 고열이 났다. 열이 날 때는 덜컹 땀내기 하지 마시고 냉찜질을 하고 헬제를 먹고 해서 열을 일단 내리세요. 가슴에 아이스팩을 달아가지고 옷 위에 달아놨고 붙여서 내리든 열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기침이 더 나고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냉해져서 떼라는 신호구나 하고 떼야 되죠. 그러다 떼놨는데 또 다시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나고 또 그러면 열이 또 올라서 붙여야 된다는가 보다 하고 얼음을 붙이죠. 이렇게 하면서 열을 내리는 겁니다. 열을 내릴 때 그 가슴에서 열이 올라가고 목에서 열이 올라가는 자리가 있어요. 목감기는 주로 목에서 올라가니까 목에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슴에서 열이 올라가면서 목감기가 온 경우는 가슴에다 해야 효과가 나는 겁니다. 가슴 복판에. 그래서 열을 이제 뺍니다. 열 빼는 게 냉으로 빼야 되겠지만은 계속 붙이면 안 된다는 거지요. 붙였을 때 코가 막히고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해지고 뭔가 증상이 있을 때는 너무 차가워졌으니까 일시 좀 떼라. 그 신호인 줄 알고 떼놨다가 떼놓으면 또 편해질 겁니다. 그런데 또 한참 지나면 또 상태가 안 좋아요. 그때는 다시 지금 열이 도로 찼으니까 갖다 붙여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럼 붙이세요. 이렇게 해서 2, 3일 하면은 이제 내립니다. 열이. 뭐 잠깐 열이 난 거는 그냥 금방 내려요. 어떤 경우는 30분, 1시간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어디가 염증이 나서 고열이 시작되고 독감이다, 기관지염이다 하는 거는 3, 4일 계속 해야 열이 내립니다. 열을 내리면 이제 편안해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낫고 나도 이 열이 올랐다 내렸다가 반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땀내기 할 때다 이겁니다. 그 전에 고열이 있을 땐 땀내기 하면 안 됩니다. 이때 땀내기를 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 방식이 뭔가 하면은 옷을 적당히 입으세요. 그리고 체온보다 살짝 더 따끈하게 물을 준비합니다. 석 잔 정도 천천히 마시면 돼요. 그리고 여차하면 고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하나를 먹습니다. 아스피린 이제 보통 큰 것이 400ml, 작은 건 100ml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열 오른 상태가 심하다 싶을 때는 2알 먹는 거고, 뭐 약간이다 싶으면 1알 정도면 돼요. 100ml짜리. 그렇게 먹고 그 따끈한 물을 천천히 먹으면서 방에서 이제 다리를 들었다 놨다 운동을 하고, 또 두 손은 주먹을 강하게 쥐었다 폈다를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면 가슴 쪽에 막힌 혈이 열립니다. 주먹을 폈다는 건. 다리는 아래쪽이고요. 이렇게 되면 쉽게 땀이 납니다. 금방 나요. 시원하게. 답답한 게 없어요. 만약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데도 뭔가 가슴이 답답하다. 그건 준비가 잘못된 거니까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가슴이 답답한 기색이 나면 그거는 이제 잘못 땀내기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가슴이 답답한 게 없어야 됩니다. 시원하게 땀이 나면은 준비가 잘 되고 정상적인 땀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뿐해집니다. 그것을 하루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땀내기 시간은 30분이면 충분하고, 땀을 그럼 줄줄 내야 되느냐? 아닙니다. 끈적할 정도만 하세요. 땀이 줄줄 나는 게 아니고 끈적할 정도. 줄줄 내는 건 약간 무리가 따른 거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뒷날 한 번 정도 한다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병증, 후유증이 깨끗해질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땀내기 할 때가 그때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좀 몸을 서늘하게 오래 했더니 특히 여름 같은데 더우니까 에어컨 바람 많이 쐬도 그렇죠. 또 봄, 가을에 뭐 춥지 않는다 해가지고 서늘해도 그렇고, 또 방에 불을 많이 떼 가지고 좀 덥게 며칠 2, 3일 했더니 그 다음에 뭔가 감기는 아닌데, 아직은 몸살은 아닌 것 같은데 여차하면은 몸에 열이 나고, 그렇다고 뭐 땀나는 것도 아니고, 또 여차 몸이 서늘해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냉온 조절로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서늘하면 따뜻하게 옷을 입는다든지 해주고, 뭐 열이 나면 벗어준다든지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그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일일이 맞출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몸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곧 서늘한 기운이 계속 들어와서 쌓여서, 아니면 더운 기운이 계속 들어와서 쌓여서, 그때 바로 땀내기 할 때입니다. 아까 그 방식으로. 그때는 강하게 열이 오르고 내리고 안 하기 때문에 아스피린 쬐끄만 거 하나 먹으면 되고, 아니면 그보다 약하다 싶으면은 그저 약국에서 갈근탕 하나 정도 먹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뿐해져요. 그때 땀내기 할 때고, 뭔가 뒷목이 말을 할 때 이 뻐근하다든지 이런 경우도 전부 찬기운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때 땀내기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그러면 이 소변이 힘이 없어요. 시원하지 않아요. 관리 잘못하면 소변이 잘 안 나와요. 바로바로 가늘게 나오고. 자, 이런 증상이 있는데 그 경우도 바로 거기다가 차가운 냉온 조절을 해야 열리죠.
좀 서늘한데 앉아 있었고 서늘하게 했다 싶으면은 옷을 더 입고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그게 터집니다. 뭐 약 가서 먹을 일이 아니고 또 반대로 거의 열이 나서 그러면 시원하게 해야 되지요. 근데 이 냉온 조절법은 별도로 그 방법은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걸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그냥 이제 땀내기 하는 것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럴 때 자기가 좀 서늘하게 지내서 그랬다 싶으면은 잘 때도 이불 두껍게 깔고 좀 방안 온도 높이면 돼요. 그러면 소변 다 터집니다. 또 반대로 덥게 자서 그렇다 할 때는 속옷 입지 말고 이불 얇게 덮고 방안 온도 내리면 터져요. 그렇게 자면은. 그리고 운동해주면 돼요. 무슨 운동? 걷는 운동. 하루 2, 30분 하면 간단합니다. 아니면 걸을 수가 없다 할 땐 방에서라도 다리 들었다 놨다 운동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걸 놔두고는 방치하고는 약으로만 다스리려고 하면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수술해야 되겠죠. 낫질 않아요. 생활에서 간단하게 잡아야 돼요. 자, 그럴 때도 조절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땀내기 해주면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불도 두껍게 하고 뭐죠 이런 조치를 다 하면서 땀내기를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그게 가뿐해져요. 또 땀내기 할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의욕이 없을 때 이 정신 상태에서도 뭔가 좀 다를 때 그때 땀내기라면 다시 원위치 됩니다. 그게 이제 몸하고 작용해서 그 마음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땀내기를 또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서늘한 기운이 아니면 더운 기운이 들어와서 여기저기 유착이 일어나고 근육이 어디가 굳어지면 그 다음 증상이 뭐예요? 뻐근하죠? 허리가 뻐근, 목이 뻐근, 팔 어깨가 뻐근 이런 뻐근한 증상이 날 때에도 땀내기를 해주면 좋아요. 물론 그 뻐근한 상태가 날 때는 거기를 잘 눌러가지고 흔들어 줘야죠. 근육하고 뼈, 심줄 모두를 좀 분리해준다 이런 기분으로 이렇게 흔들어 줘야죠. 흔들어 주고 열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왔을 때는 거기 냉찜질 해주고 반대로 차고서 그렇다 보면 따뜻하게 해줘야 이제 낫는데 이것도 이제 역전 현상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차고서 그런지 더워서 그런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별도로 이제 냉온 조절 건강법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또 그냥 덮어놓고 넘어갑니다. 일때도 땀내기를 해주면 좋다. 그리고 대충 좀 내가 차가워서 그렇구나 하면 거기 두껍게 감아 놓으시면 돼요. 옷으로 목도리로 따뜻하게 생활 중에서 그렇게 치료하세요. 약으로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 땀내기 그때도 하는 겁니다. 이 땀내기를 할 때 물을 이제 석 잔 정도 마실 때 소금을 약간 조금 타세요. 그냥 맹물만 먹지 말고 약간만 조금 한두 알 정도 그래 가지고 땀내기를 하세요. 왜냐면 너무 맹물을 계속 많이 먹으면은 위 점막이 민감해져서 따끔따끔해져요. 약간 소금기가 들어가야 매끌매끌해지는 겁니다. 이 몸에서는 소금기를 조금 원하거든요. 그렇다고 많이는 먹지 마세요. 이것이 건강하게 땀을 내는 건강 땀내기입니다. 요점 다시 정리하자면 물 석 잔 정도를 따끈하게 천천히 마신다. 옷은 이제 적당히 입고 그리고 운동을 해준다. 다리 운동,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 그래야 하면서 30분 정도 하면 땀이 끈적끈적 난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땀이 줄줄 나게 하지 마라 이거죠. 그 다음에 몸에 고열이 날 때는 땀내기 하지 말고 열을 먼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땀내기 한다. 그런 거죠.
이제 땀내기 할 때는 마음이 울적하고 의욕상실이 있을 때도 하고, 또 몸이 여기저기 뻐근할 때도 하고, 또 열이 올랐다 내렸다 그런 증상이 있을 때도 한다. 이렇게 대충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몸에 고열이 날 때는 땀내기를 하면 안 된다. 또 땀내기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열의 오름 상태에 따라서 아스피린 양을 결정하고 그걸 먹고 하라. 왜 그걸 먹느냐? 그냥 안 먹고 하면 안 될까? 먹어야 돼. 왜? 땀내기 할 때 열이 가중될 때 그 열이 채여가지고 다른 야간 부위를 망가뜨릴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부작용 없애려고. 그래서 이 몸에 소통을 시키면서 땅구멍을 쉽게 열어주라고 아스피린을 먹고 갈근탕을 먹어주는 겁니다. 그냥 땀내기를 이렇게 조심조심 해도 열이 채워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하는 거고, 하루에 땀내기는 2번 정도, 그리고 그 뒷날 또 한 번, 이와 같이 한다. 땀내기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 가슴이 답답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운 물 먹는데, 이 땀내기 할 때는 따끈하게 체온보다 약간 위로 먹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생활 중에 물 먹는 거는 체온하고 같은 물을 먹어야 됩니다. 찬물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몸에 어디 염증이 있고 열이 나고 방광이 어디가 안 좋고 이럴 때는 이제 시원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체온보다 아랫물을 먹는다. 아주 찬물은 안 돼요. 그때도 물론 이제 열이 너무 심할 때는 아주 찬물도 일시 먹어야 될 필요가 있죠. 기본은 항상 체온하고 같은 물. 그리고 여러분 몸에는 일정하게 맑은 물이 공급돼야 되니까 소변을 보고 나서 물을 한 잔씩 따뜻한 물 마시세요. 소변 보고 나서. 뭐 밤중에 그래도 돼요. 밤중에 소변 봤을 때도 이렇게 해서 노폐물을 빼내고 또 맑은 물이 항상 돌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소변 보고 물 마시지 말고 이러지 말고, 대신에 소변을 자주 보면은 물량을 좀 줄이면 돼요. 소변을 자주 안 보는 사람은 물량을 조금 더 해도 되고, 그렇게 물은 조정하세요. 그러면은 피부와 혈관에 노폐물 끼는 거, 이것을 어느 정도 많이 하고 방지하리라 봅니다. 자,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